안녕하세요.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, 유학고수입니다. 자, 오늘은 평소에 하던 얘기와 좀 다른 독특한 주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 살고 있는 관계로 늘 어떻게 말하면 이제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의 사회를 좀 많이 얘기하죠. 그쪽으로 성공하고 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.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미국에서 좀 건너와 보고 싶고 공부도 해보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.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들도 가끔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뭐 그런 내용이에요. 제 아는 형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. 근데 그 형이 이제 제 목소리를 알아들을까봐 그 형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. 그냥 뭉뚱그려서 그 형의 스토리만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. 제 아는 형님이 계시는데 집이 가정 형편이 그렇게 막 썩 좋은 편이 아니셔서 미국 유학 올 그런 형편이 절대 안 되시는 형님이 계셨어요. 그렇다고 해서 막 장학금 받아가지고 막 미국 올 정도까지 그렇게 공부를 잘 하시는 분도 아니셔서 그냥 한국에서 그냥 그저 그런 대학교에서 그냥 박사를 하시는 형님이 계세요. 근데 그 학과가 비인기 학과인 거예요. 그러니까 나와봤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학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전자공학과 같은데 좀 한국에서 좀 괜찮은 나오면 그래도 이렇게 뭐 한국에 좋은 대기업 갈 수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완전 비인기 학과죠. 그런 데서 이제 박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형이 박사 과정 중에 지도 교수가 미국으로 이제 일종의 한 학기 동안 미국 대학교랑 그 한국에 있는 그 학교랑 뭐 자매 결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박사 과정 중에 이제 뭐 한 학기 정도 이제 교환 연구원으로 이렇게 미국으로 보내준 거죠. 일종의 그 비지팅 스칼라죠. 그래서 그 학부에 교환 학생이 있는 것처럼 대학원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. 서로 연구를 좀 교류하기 위해서 한국 대학교에 박사 과정이 있다 보면 뭐 한 학기 정도 그 외국의 연구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거든요. 그때 와가지고 이제 실험도 하고 교수들끼리 서로 같이 논문도 쓰고 뭐 그러는 거죠. 근데 그렇게 와가지고 이 형이 미국에 이제 뭐 주립대에서 한 학기 정도 이제 교환 연구원으로 와 있다가 이 미국이라는 환경에 너무 이렇게 반해버린 거예요.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. 근데 한국에서 이제 박사를 마치고 와야 되는데 그 한국에서 하던 학과가 너무 비전이 없고 그렇다고 미국으로 바로 박사를 들어가려니 돈도 없고 장학금 받을 실력도 안 되고 굉장히 고민하시다가 그러고 계셨는데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미국은 영토가 되게 넓잖아요. 그래서 뭐 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아직까지 그 영토가 넓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많이 하는 업종이 농업이에요, 농업. 그러니까 미국이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남는 땅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. 그래서 기업형으로 하는 농업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엄청나게 씨를 뿌리고 엄청나게 비료 뿌리고 그렇게 하는 농산업이 많이 있어요. 그런 거 하는 지역들이. 그래서 그런 비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 비료 푸대를 나르는 트럭 회사에 이 형이 그 교환 학생으로 와 있던 그 교환 연구로 와 있던 학교 근처에 그런 트럭 회사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운수 회사죠. 거기서 뭐 학벌도 안 보고 그냥 운전만 할 줄 알면은 이제 일단 미국에서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있어야겠죠. 운전만 할 수 있으면 그냥 무조건 받아주고 영주권 준다 그래가지고 이 형이 사고를 쳤죠. 그래서 그 교환 학생 왔다가 그냥 거기에 취업을 해버리고 한국의 그 박사과정 자퇴를 해버리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트럭커로 살아가시는 거죠. 근데 처음에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대요.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박사과정이고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한국에서 박사가 되는데 그것보다 그냥 미국에서 밑바닥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미국에 살아보고 싶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형이 그래서 사고를 칩니다. 그래서 그 박사과정 자퇴해버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
트럭을 운전하시고 사세요. 근데 트럭커가 연봉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. 제가 알기로 한 7만 불, 연간 7만 불 이상부터 이제 시작하거든요. 그러니까, 그 정도 연봉이면은, 엔지니어, 박사급 엔지니어 비하면 낮은 연봉이지만, 그래도, 그 정도면은,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, 그 형이 이제 그런 일을 하셨어요. 하시다가. 근데 그 형 원래 목표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영주권 따고, 돈 좀 모아서 이제 대학원을 가서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하고 뭐 그런 게 꿈이었는데 이제 이 형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삶에 너무 뭐랄까 익숙해져 버리신 거예요. 그 삶에. 그래서 계속 트럭 운전을 하고 계세요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편한 트럭 운전을 하시거든요. 예전에는 막 그런 비료포대 나르는 정말 큰 트럭도 있잖아요. 대형 트럭 그런 거 하시다가 요새는 이제 좀 나르기 쉬운 좀 가벼운 걸로 좀 바꾸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계속 그걸 하시다가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공부를 하고 뭐 그러려는 계획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공부하기가 좀 힘들죠. 현실적으로 공부하는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그 꿈꿨던 그 대학원의 길은 이제 포기를 하시게 됐어요. 근데 어쨌든 오늘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 형 생각났었어요. 최근에 제가 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이제 미국에서 요즘 그 트럭커들이 트럭커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지금 미국의 어떤 운송업계는 지금 트럭커 대란이라고 할 만한 지금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즘 그 코시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됐잖아요.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변했죠. 그래서 원래 미국 사람들은 이제 되게 활동적으로 그 밖에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일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코시국 때문에 이제 막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니까 다들 방구석에 앉아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 미국은 코시국 전에 비해서 그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었어요. 엄청나게 는 거에 비해서, 반면에 이제 트럭커가 일단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 상황에 지금 이 코시국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언택트 비즈니스가 활발해졌죠. 저 언택트 비즈니스라 하면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말하죠. 뭐 스마트폰으로 뭔가 온라인으로 뭐 음식을 사 먹든가 아니면 뭐 물건, 옷, 가구 뭐 이런 거를 직접 어디 가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이렇게 집까지 배달 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게 굉장히 인기죠. 이런 걸 언택트 비즈니스라고 합니다. 이거를 이제 미국의 어떤 테크놀로지 업계에서 눈치를 깐 거예요. 그래서 미국의 테크놀로지 업계가 지금 앞다퉈서 무인 자동차 개발에 정말 이렇게 뛰어들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무인 자동차가 결국에 어디에 쓰이냐면 이런 트럭커들 보면 정말 뭐 생각해보세요. 뉴욕에서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뭐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까지 물류 배송을 한다고 쳐봐요. 미국에서 고속도로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일자로 된 도로를 그냥 하루 종일 달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지루하고 너무 힘든 일이에요. 그 지루함을 이겨낸다는 게.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인공지능 무인 트럭이 대체한다는 거죠. 근데 이 무인 트럭이 지금 미국 택업계에서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이 트럭커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쫙 퍼졌어요. 이미 뭐 프로토타입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웬만한 그런 택 기업들이 무인 트럭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트럭커들이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면 요즘 트럭커들이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다. 우리 이제 곧 우리를 대량 해고할 거야 라는 어떤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빨리 지금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뭔가 이제 인공지능 트럭이 인간을 다 대체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 일을 생각해야겠다 하면서 그 계속 트럭 업계를 지금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뉴스에 의하면 트럭커들이 그 직장을 관두는 비율이 95%래요, 연간. 그러니까
100명이 입사를 하면은 95명이 퇴사를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트러커 대란이라고 할 만한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. 물론 트러커가 대우가 안 좋은 것도 있죠. 그 하는 노동의 양에 비해서 대우가 안 좋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분명 코시국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소위 말하는 미국도 그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오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. 근데 요즘은 이제 곧 인공지능 트럭이 온다는 소문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 트러커 세계를 다 빠져나가고 탈출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미국은 현재 트러커 구하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 이걸 이용해서 미국에 넘어올 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트러커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. 취득을 하고 물론 트러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저도 미국에서 미국을 횡단하는 그런 운전을 해본 적 있거든요. 그냥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로드트립을 해본 적 있는데 정말 지루해요. 그 하루 종일 달려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 소실점을 향해서 끝없이 가는 그 고속도로를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운전한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. 힘든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넘어오고 싶은데 넘어올 조건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그쪽으로 좀 뭐랄까 그쪽의 어떤 이런 일시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통해서 미국에 넘어올 수 있는 어떤 구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지금의 20대나 30대 초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90년도에 그 배우 이덕화 씨랑 황신혜 씨가 주연을 맡았던 그 한국 드라마 중에 90년대 드라마인데 모래 위의 욕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. 근데 그거 인터넷 잘 검색해 보시면 그 영상이 막 인터넷 돌아다니는 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초반부에 이제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그런 트러커를 하면서 이제 미국을 이제 횡단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한인들의 모습이 좀 나와요. 트러커의 삶을 좀 잘 그렸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 한국 드라마인데 근데 요즘 젊은이는 잘 모를 거예요. 잘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보면 그 부분 짤들이 좀 돌아다니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그러면 대충 트러커가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살아가는구나 알 수 있어요. 그 드라마가 모래 위의 욕망이라고 하는 드라마예요. 옛날 드라마예요. 이렇게 넘어오셔가지고 영주권 따시고 근데 제가 앞서 그 형님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일에 안주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형님도 미국 와가지고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과정을 때려치고 미국에서 이제 트러커가 됐으면 사실 그 형이 하던 게 박사 과정이었는데 미국에서 영주권 따고 좀 정착하고 여기서 좀 뭔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하면 되는데 이제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죠. 일단 영주권 따고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공부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나이 먹고 결혼하고 아이 생기면 이제 꿈은 저기 안드로메다 너머로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플랜을 잘 짜고 독한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일단 미국 넘어오신 다음에 영주권 따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.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랄까 그런 노동력에 의지해서 하는 일들은 사실 이제 큰 비전이 없잖아요. 비전이 없고 나이 들어서 계속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연봉도 낮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배움을 통해서 기술을 더 배워서 더 상위 레벨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으로 가셔야죠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미국에 이민 와서 여기서 이제 잘 살려면 그래도 석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플랜을 가지고 이공계 석사 정도는 한다는 플랜을 가지고 계속 인생을 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에 영주권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삶이 좀 더 편해지거든요.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영주권을 소지하게 되시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그 본인이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했던 그 힘든 일을 계속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미군에 입대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미군이 그 복지 혜택이 되게 좋아요. 그래서 미군에
생활하시면서 그 내무실 생활하시면서 그 월급 미국은 월급제잖아요. 군인들이 월급을 고스란히 모으시고 군대에서 뭐 학부나 대학원 정도를 온라인으로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. 미군 부대 안에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신 후에 이제 제대하시고 좋은 회사 가시는 방법도 방법이 있고요. 아니면 트럭 하시면서 이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형님처럼 영주권 따신 다음에 이제 좀 더 쉬운 트럭 일이 있어요. 그런 거 하시다가 이제 자기 가게 같은 거 차려가지고 이제 원래 운전하던 거 그 기술 물류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장사를 하시면 되겠죠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제 본인 비즈니스를 하는 쪽으로 가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계속 미국에서 좀 어떤 기술적으로 뭔가 이제 먹고 살 길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현실이 안 좋아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.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학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다음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더 상위 레벨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배우고 미국 주류사회에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제가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해본 건 아니라서 그게 사실 옆에서 이렇게 샬라샬라 말로 이렇게 남한테 코멘트 하긴 쉬운데 내가 그 위치에 됐을 때 그게 쉽지 않겠죠. 그 트러커 일 같은 거 일하시면서 피곤한데 그 다음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고 꿈을 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얘기해드린 조언은 결국엔 그렇게 어렵지만 기회를 잡고 계속 뭐랄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뭐 야간 학위나 파트타임 뭐 학위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석사 학위 정도는 하신 다음에 미국 주류 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방법을 플랜해 보시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이 트러커로 영주권 따고 미국 넘어오기에는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트러커들이 코시국에 의해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판에 이제 자율주행 트럭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트러커들이 지금 트럭 업계를 다 떠나고 있어요. 그 이직률이 95%나 된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럭 업계에 진입하기에 순간적으로 되게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이제 정착하신 다음에는 이제 다음 플랜을 짜시라는 거,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